미 제향군인을 추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합니다. How many United States military veterans have you deported? Sir, we have not deported U.S. citizens or military veterans. 매거지너 의원은 미 국토안보부가 올해 초 전 미 육군 참전군인 박세준 씨를 한국으로 추방했다며 화상으로 박 씨를 연결했습니다. 1989년 12월 미국의 파나마 침공 작전에 투입됐다가 두 차례 총상을 입었고 미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퍼플하트 훈장을 수운한 베테랑을 미 행정부가 추방했다는 겁니다. 박 씨가 전역 후 1990년대 경미한 마약 범죄로 체포된 적은 있지만 이후 깨끗하게 살아왔다며 추방 이유를 묻지만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못합니다. Earlier this year, you deported him to Korea, a country he hasn't lived in since he was 7 years old. Please tell Mr. Park why you deported him. Every one of them needs to be enforced.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겨냥하고 있다며 국토안보부 장관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Your options are limited. Either you're going to resign, Trump's going to fire you, or you will be impeached. I've already called for your resignation. 크리스티 놈 장관은 그러나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미국에 들어오게 한 건 바이든 전 행정부라고 맞받았습니다. As a result, we've seen terrorist attacks and heinous crimes committed against American children and families by criminal illegal aliens and violent perpetuators who should have never been allowed into this country in the first place. 크리스티 놈 장관은 박세준 씨의 귀환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8%로 지난 3월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수로 본국으로 추방됐다가 미국에 돌아온 뒤 재구금된 엘살바도르인의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폴라시니스 판사는 현지 시간 11일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있는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석방을 명령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말 많던 트럼프 골드카드가 발표한 지 10달 만에 출시됐습니다.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7천만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이나 체류 허가를 주는 부자들을 위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청 사이트가 문 열기 30분 전부터 SNS를 통해 선전에 열을 올리면서 흥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Harvard, MIT, wherever you may get your students, any school, and you're able to buy a card and keep that person in the United States. Actually, so you. 트럼프는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 대학을 졸업하는 인재들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들은 기존 제도에서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입니다. 개인이 신청하면 100만 달러, 기업이 신청하면 200만 달러를 정부에 줘야 한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대신 골드카드가 승인되고 돈만 내면 몇 주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신속성이 제일 큰 장점입니다. 신청 수수료 15,000달러는 별도 부담, 기업이 신청하는 골드카드에는 1년에 2만 달러의 수수료도 따로 붙습니다. 역시 100만 달러 가까이 요구하던 기존 투자이민 제도와 비교해도 훨씬 빠르고 10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야 영주권이 나온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And for an individual, it's $1 million, and it's a gif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help America be great again under Donald Trump. 신용카드처럼 상위 등급인 플래티넘 카드도 있는데 500만 달러 이상의 가격을 책정했고 지금은 대기만 걸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세금을 안 내면서 연간 최대 270일 체류 권리가 필요한 초부유층을 겨냥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불법 체류자 추방과 유학생 억제로 대표되는 이민 제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골드카드 제도는 가난한 이민자는 막고 부자 이민자는 환영한다는 트럼프식 이민 정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국이 비자 없이 90일 동안 방문이 가능한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 심사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앞으로 이스타를 신청할 때 5년 동안 SNS에서 활동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년 동안 사용했던 전화번호와 10년치 이메일 주소, 가족의 신상 정보도 제출 대상입니다. 심지어 지문과 유전자, 홍채 등 생체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메일과 주소,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제출해야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비자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미국 입국을 막겠다. 비자 취소나 추방 조치가 많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단기 방문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안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재집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온 반이민 정책이 이번 조처의 배경입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하면서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 SNS 사용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는 이스타 수수료를 기존 $21에서 $40로 2배 가까이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미 세관 국경 보호국은 앞으로 60일 동안 의견을 청취한 뒤 변경 사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집하는 정보가 방대해 입국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조처로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관광과 사업이 위축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지난 9월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의 대부분은 현지에 공장을 짓던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스타, 즉 전자여행 허가를 받고 입국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해온 한미 비자 워킹그룹은 앞선 회의에서 이스타로 입국해도 B1 비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여기에서 나아가 단기 상용 비자 B1에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대미 투자기업 이름을 적고 어떤 사업에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지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렇게 되면 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입국 또는 단속 시에 체류 자격 증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 같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미 투자기업 전담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하는 한편 주한 미국 대사관 내 한국 투자 및 방문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고 전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법집행 당국 지부 간 접속선을 구축하였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직접 비자를 신청하던 것을 대기업을 통해 신청함으로써 비자 발급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대미 투자기업 5곳과 그 협력업체들만 해당한다는 점이 한계로 남았습니다. 또 조지아 사태 당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거론됐던 한국인 전용 비자 마련은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을 현재 19개국에서 30여 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2일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입국 금지 대상국을 30개국에서 32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입국 금지 대상국 추가 지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대상국 리스트가 지속해서 확대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금지 대상국을 약 3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조만간 대상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 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이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은 부분 제한국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수감사절 전날인 지난달 26일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발생한 주 방위군 겨냥 총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반이민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제3세계 국가가 어디인지 이주의 영구 중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놈 장관은 전날 X 게시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사실을 알리며
나는 우리나라의 살인자, 기생충, 복지정책 중독자가 넘치도록 한 모든 빌어먹을 국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건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